서울 대학로의 오후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카페 음악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이 천천히 건물 사이로 비치며 길거리 연주자의 노랫소리와 섞여 흘러나왔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피아노 앞에는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젊은 연주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연주를 방해할 만큼 강렬한 시선이 또 다른 한쪽에서 느껴졌다. 길모퉁이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했고 낡은 코트를 걸친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쉽게 묻힐 듯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오래된 피아노 건반 대신 작은 종이컵과 노숙자의 삶을 상징하는 간단한 소지품이 들려 있었다. 그가 바로 김상수였다. 75세,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고 그 눈빛 속에는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젊은이는 갑자기 혼란스러워했다. 노인이 그의 앞에 다가와서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저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냥 연주 한 곡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군중들은 순간 눈을 돌렸고 피아노 연주자의 손길도 멈췄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노인에게 쏠렸다. 몇몇은 투덜거렸고 몇몇은 놀라움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대학로 한복판에서 노숙자가 무례하게 끼어드는 듯한 장면이었다. 김상수는 몸을 더 웅크리고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음악적 열정과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그냥 한 번만 내 연주를 들어달라. 그의 목소리는 작은 체구와 굽은 어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흔들 만큼 간절하게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준비했다. 하지만 김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단 하나, 피아노 건반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피아노 앞의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손짓을 마주하자 자신의 연주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한 곡만 들어보죠. 김상수는 손을 떨면서도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끝이 건반을 스치자 마치 오랜 세월 잊혀졌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처음 몇 음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곧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처음에는 작은 공명으로 시작된 소리가 점차 힘을 얻으며 주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군중 속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노숙자이자 기억을 잃은 듯 보이는 한 노인이 건반을 누르며 만들어내는 선율은 단순한 거리 연주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 선율 속에는 고통과 간절함, 삶의 애환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반짝이며 그의 연주를 따라 숨죽여 들었다. 김상수의 얼굴에는 떨림과 긴장이 섞였지만 동시에 깊은 몰입과 평온이 깃들었다. 지나간 세월, 잃어버린 가족, 기억 속 희미한 꿈들 모든 것이 이 작은 순간 속에 압축되어 흘러나왔다. 대학로의 햇살 아래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그의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때 군중 한켠에서 다니엘이 그의 연주를 주목하고 있었다. 해외 음악계에서 인정받은 인물이었지만 이런 거리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음악적 감정과 절실함은 기존의 경험과는 다른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야.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재능이 숨겨져 있어. 김상수의 간절함과 음악적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대학로의 작은 거리,
잠깐의 묵념과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열었다. 대학로의 오후는 여전히 활기찼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 학생들의 웃음소리, 관광객들의 사진 셔터 소리가 뒤섞이며 거리 전체가 살아있는 무대 같았다. 그 한복판에서 김상수는 낡은 코트를 입고 구부정한 어깨를 부여잡은 채 피아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굽은 관절은 오랫동안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에는 불편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의 군중 중 몇몇은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겼다. 지나가던 젊은 여성 몇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곧 수근거림으로 퍼졌다. 저 노인 구걸하는 건가? 피아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김상수의 눈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도 떨리며도 간절하게 건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자신을 다잡았다. 오늘 단 한 곡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그때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어린 학생 한 명이 김상수 앞으로 달려나와 넘어질 뻔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주변은 소란스러워졌고 김상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의 손은 건반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피아노 연주자는 순간 놀랐지만 김상수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그 소란조차 흡수하듯 부드럽게 이어졌다. 군중들은 숨을 죽였다. 작은 돌발 사건조차 그의 음악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며 이게 뭐야? 라는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김상수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몸과 기억은 기억 상실로 일부 희미해졌지만 음악적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군중들의 눈빛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이 김상수의 연주를 주목했다. 해외에서 음악계의 이름을 알린 인물이지만 거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진심은 그가 경험한 어떤 무대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거리 연주가 아니야. 이 사람의 연주에는 삶 전체가 담겨 있어. 김상수는 잠시 건반에서 손을 떼고 숨을 고르며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처음 몇 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자신의 몸이 기억하듯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구경꾼 일부는 이제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노인의 연주에 집중하며 감탄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손끝에서 살아있는 음악이 나와. 말없이 멈춰 선 군중 속에서도 점차 박수와 숨죽인 탄성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김상수는 깨달았다. 음악은 말보다 강력하며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돌발 상황과 조롱, 의심스러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대학로의 한복판, 구부정한 노숙자가 만들어내는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군중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박수와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다니엘은 숨을 죽이며 김상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다. 단순한 거리의 노인이 아니라 삶과 기억, 희망이 모두 담긴 음악가임을. 이 순간 김상수에게 음악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증명하는 힘이자 앞으로 펼쳐질 재기의 첫 발걸음이었다. 김상수는 고개를 숙여 잠시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떨리던 손과 굽은 어깨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희망이 타올랐다. 다시 해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길을 상상했다. 대학로의 작은 거리,
잠깐의 돌발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천천히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대학로의 오후 햇살이 길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거리는 소란스러웠지만 피아노 앞에 선 김상수는 오직 자신의 음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굽은 관절은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 한 가지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한 번만 나를, 내 음악을, 내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자. 잠시 전 돌발 상황으로 인해 주변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김상수는 이제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건반 위로 내려가자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음이 흘러나왔다. 작은 공명, 서투른 터치. 그러나 곧 그의 몸이 기억하듯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연주 습관과 감각이, 기억은 희미했지만 몸과 손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주변 군중은 숨을 죽였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차츰 그 소리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멈추며 눈을 크게 떴다. 지나가던 젊은 학생, 관광객, 상인 모두가 그의 연주에 집중하며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맞추거나 몸을 살짝 흔들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삶의 무게와 간절함,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 순간 다니엘의 눈빛이 달라졌다. 해외에서 음악계의 이름을 알린 그였지만 거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순수한 재능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무대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단순한 노인이 아니야. 음악 그 자체로 삶을 증명하고 있어. 다니엘은 순간 결심했다. 이 노인의 재능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없다고. 김상수는 손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나를 믿어. 음악을 믿어. 다시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리자 처음보다 훨씬 풍부한 음이 흘러나왔다. 건반에서 울리는 음 하나하나에는 그의 지난 삶,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롱과 의심의 눈빛을 보내던 것도 잠시, 점차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연주가 절정에 달할수록 거리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피아노 선율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한동안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며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연주를 향해 다가왔다. 다니엘이었다. 그는 조용히 김상수 옆에 서서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이해자이자 조력자로서 그의 존재를 지켜보았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은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김상수는 떨리는 손을 내려놓고 관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동과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오랜 세월 잊혀졌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 순간 김상수는 깨달았다. 음악은 단순히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이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곡의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스로에게도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대학로의 작은 거리에서 시작된 이 연주는 김상수에게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었다. 다니엘은 김상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음악은 그냥 연주가 아니에요. 세상에 전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김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떨리는 손끝에서 흘러나온 첫 연주가 그에게 삶과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다. 대학로의 작은 거리, 잠깐의 연주로 시작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어린 김상수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교육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집안은 풍족했다. 어린 시절부터 상수는 손가락을 움직이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재능을 보였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그의 손끝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감각적이었다. 그의 부모는 이를 보고 처음에는 단순한 재능이라 생각했지만 상수가 자라면서 음악적 직관과 이해력이 또렷함을 깨달았다. 5살 때 처음 접한 클래식 곡조를 순식간에 따라 연주할 수 있었고 작은 교습소에서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도 스스로 곡을 변주하며 독창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감탄했고 상수 자신도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매료되어 다른 놀이보다 피아노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는 그의 재능을 더욱 키우기 위해 여러 음악학원과 공연 무대로 데리고 다녔고 어린 상수는 국내 유수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터득했다. 단순히 음표를 따라 치는 것이 아니라 음의 강약과 숨결, 멜로디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수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나 재능이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도 음악은 자신의 언어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부모는 이를 지켜보며 상수의 재능을 키워주고 보호했지만 동시에 어린 상수에게 큰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내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린 상수는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음악을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집안 환경은 그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가족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제공했고 상수는 필요할 때 언제든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여러 악기를 배우며 음악적 이해의 폭을 넓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여러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며 상수는 국내외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상수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재능만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음악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과 친구, 선생님들까지 그의 연주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상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음악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임을 깨달았다. 그의 어린 천재성은 곧 국내 음악계에 알려졌고 여러 음악 전문가들이 그의 미래를 주목했다. 부모는 상수에게 단순히 국내 활동만을 권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에서 경험을 쌓도록 계획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이미 자신의 음악적 인생의 큰 그림을 상상하고 있었다. 작은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언젠가는 세계를 울릴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시절 어린 김상수는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 음악과 삶을 하나로 이해하는 아이, 세상과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 하나하나에는 어린 마음의 순수함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음악 인생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김상수의 음악적 재능은 국내에서 이미 주목을 받았지만 부모는 그에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어린 천재의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수는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던 어린 마음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곳에서 내 음악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넓은 걸까? 하지만 그 모든 불안은 피아노 건반 앞에 앉는 순간 사라졌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다독이며 음악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게 했다. 해외 유학지에서 상수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았다.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며 서로의 스타일과 감성을 배우고
선생님들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연주 철학을 익혔다. 그는 단순히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무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읽고 자신의 연주에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다. 초기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상수는 곧 깨달았다. 음악은 말이 필요 없는 언어라는 것을.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간 세상과의 소통은 완성되었다. 상수의 노력은 곧 결과로 이어졌다.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며 연이어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의 이름은 음악계에서 빠르게 알려졌다. 각국의 평론가들은 그의 연주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정교한 기술을, 언론은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정 전달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경쟁과 도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상수는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을 배웠다. 연주 도중 실수를 해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법, 청중의 반응을 읽고 그에 맞춰 감정을 조율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익혔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성공이 쌓이면서 상수는 점차 세계적 음악가로 자리 잡았다.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고 해외의 유수한 공연장과 음악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진심이 담겨 있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관객들은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기립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수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뒤에도 그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음악이 단순한 명예나 수상만이 아닌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는 힘임을 잊지 않았다.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음악을 함께 공부한 친구들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는 매일 건반 앞에서 자신과 세상을 향한 진심을 담았다. 이 시기, 상수의 삶은 음악과 인간적 성숙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재능과 열정은 해외 유학과 국제대회 경험을 통해 성숙해졌고 그가 만든 연주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예술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그의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장래에는 국내로 돌아가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며 음악적 영향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했다. 김상수는 해외 유학과 국제적 성공을 통해 단순한 천재에서 완숙한 음악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순수한 음악적 열정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욕망이 남아 있었다. 이 열정과 경험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과 다시 마주하게 될 가족과의 이야기를 위해 결정적인 준비가 된 셈이었다. 김상수는 해외 유학과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으로 이미 세계적 음악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73세가 되던 해, 그는 갑작스럽게 병마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평생을 음악과 연주, 그리고 후황양성에 바쳐온 그에게 몸과 마음의 균형이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이 겹쳐 피아노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단순한 연습조차 이전만큼 지속할 수 없었고 매 순간 연주는 고통과 싸움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가족의 믿음과 사랑은 그를 지탱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자식들은 이미 상수의 성공과 재산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병과 약해진 몸을 틈타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 갑작스러운 배신과 충격은 상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더 이상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도 보호받는다는 안도감도 누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내몰렸다. 과거의 명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노인으로만 보았다.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해외 유학 시절과 화려한 무대 경험,
수많은 콩쿠르 수상 기록은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조롱했다. 그러나 상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은 비록 굽고 힘이 없었지만 건반이나 악기를 접하는 순간 본능처럼 움직였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음악적 기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상수는 전국을 헤매며 노숙 생활을 이어갔다. 각종 거리, 기차역, 대학가, 그리고 작은 골목까지 그는 음악과 생존을 위해 떠돌았다. 매일의 하루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작은 멜로디를 만들어 연주했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증거이자 존재의 확인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힘들었지만 음악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 때때로 피아노 앞에 앉을 기회가 있으면 그는 손끝에서 잊혀진 멜로디를 끌어내며 주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비록 대부분은 그를 단순히 노숙자로 바라보았지만 음악을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서 숨겨진 천재성을 직감했다. 바로 이 순간들이 상수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상수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는 작은 승리와 실패를 반복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과거 화려했던 세계 무대의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노숙자로 살아가며 겪는 현실과 음악적 본능이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지만 음악이라는 변함없는 동반자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을 직감했다. 이 시점에서 상수는 깨달았다. 비록 신체는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졌지만 음악과 열정은 결코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삶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절망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재기와 희망을 향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앞으로 그의 삶을 바꿀 누군가와의 만남과 기적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의 골목, 낡은 코트와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음악적 천재성. 김상수는 이 절망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이 고달프고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손끝에서 음악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김상수는 낡은 코트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굽은 어깨로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길바닥에 앉아 종이컵을 앞에 두고 구걸이라도 하듯 손을 내밀던 그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쉽게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멜로디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 소리를 알아챈 이는 다니엘이었다. 해외 음악계에서 이미 명성을 얻은 그는 서울 출장 중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던 참이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 손끝에서 나오는 리듬의 섬세함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단순한 거리 연주가 아닌 삶의 무게와 간절함이 담긴 소리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노인이 아닐 거야. 이 하나하나에는 그의 삶이 담겨 있어. 다니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김상수에게 향했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 달리 이 노인의 연주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김상수는 처음에는 다니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건반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들은 지나간 세월의 애환과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다니엘은 노인의 연주에 매료되었고 그의 움직임, 호흡,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노인은 단순히 과거의 명성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음악 자체로 삶을 증명하는 존재였다. 다니엘은 군중 속에서 한 발자국 다가가 조심스럽게 노인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거나 공연장에서 본 음악가와는 달리
거리의 작은 골목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순수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조롱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김상수가 숨겨진 천재성을 품고 있다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김상수는 손끝에서 선율을 이어가며 자신이 겪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해외 유학 시절, 세계 무대에서 얻은 성취, 가족과의 갈등, 병과 배신으로 인해 잃어버린 삶.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손가락과 몸이 기억하는 음악적 기술은 살아있었다. 그는 음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삶 전체가 담긴 메시지를 읽어냈다. 몇 분 동안 다니엘은 노인의 연주를 관찰하며 내부적으로 결심했다. 이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순한 거리 연주자가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숨겨진 천재였다. 다니엘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의 음악이 그의 삶이 잊히게 할 수 없다. 연주가 끝나자 주변 군중 일부는 여전히 무심하게 떠나거나 가볍게 박수를 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의 음악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당신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상수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동안 경험한 배신과 냉대 때문에 쉽게 믿지 못했다. 하지만 다니엘의 눈빛에는 진심과 이해가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이 상수에게 조금씩 안도감을 주었다. 다니엘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상수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희망의 불씨였다. 그는 노숙자이지만 음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꼈다. 골목의 낡은 벽돌과 비릿한 공기 속에서도 상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이제 그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명성과 상실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재기와 기적의 이야기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겨울 햇살이 바닥을 스치며 희미하게 따뜻함을 주었지만 김상수의 낡은 코트와 구부정한 몸에는 별다른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피아노에서 나오는 것 같은 멜로디가 은근히 흘러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단순한 노인 혹은 거리에 방황하는 존재로만 여겼다. 다니엘은 노인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는 군중이 떠난 틈을 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연주 정말 놀랍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상수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오랜 세월 거리와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또 다른 사람이 날 이용하려 하는 건 아닐까? 마음속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빛은 달랐다. 화려한 연주 경력이나 명성 따위가 아닌 단순히 음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인,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다. 그의 연주에는 삶의 무게와 간절함이 담겨 있어. 그 눈빛 속에서 김상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 신뢰를 느꼈다. 조심스러운 침묵이 흐른 뒤 김상수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제 음악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된 건반 위에서 나오는 선율처럼 진심이 묻어났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음악은 그냥 연주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런 재능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김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이 자신이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이 스쳐갔다. 해외 유학 시절의 열정, 국제 콩쿠르에서의 승리,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배신. 수많은 기억이 뒤섞여 떠올랐다. 다니엘의 한마디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을 많이 잃었습니다. 음악도 사람도 대부분은 희미합니다.
김상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음악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충분히 보여요. 저와 함께 한다면 다시 세상에 당신의 음악을 전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상수는 다니엘의 말을 곱씹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다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음악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동안 잊고 있던 인간적 연결과 신뢰의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다니엘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상수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먼저 저와 함께 작업하며 음악을 다시 해볼까요? 당신이 가진 능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김상수는 잠시 생각했다. 평생 쌓아온 음악적 기술과 경험, 하지만 몸과 기억이 흔들린 상태에서 자신이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갈증과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회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골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김상수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다. 손끝에서 흐르는 작은 멜로디는 이전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음악이라는 변하지 않는 언어가 그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김상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피아노나 건반,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상상했다. 이 순간 그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절망으로 얼룩진 15년의 시간, 이제 그 끝에서 그는 희망을 다시 만났다. 서울의 겨울 골목은 여전히 차갑고 쓸쓸했다. 낡은 코트와 굽은 어깨로 앉아있던 김상수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그의 연주를 지켜보던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계획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상수 씨, 저는 당신의 음악이 단순히 거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상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15년간 거리에서 살아남으며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이었기에 다니엘의 말은 믿기 어려운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긴장과 의심이 교차했다. 하지만 저는 기억도 흐려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지, 아니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김상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좌절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경험한 배신과 냉대, 그리고 혼자가 되어 겪은 노숙의 시간이 그의 경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은 몸과 기억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과거의 영광이나 명성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가진 음악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격려가 아닌 현실적 계획과 실행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을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살아온 15년, 음악 외에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간.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는 단 한 명,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약하고 기억도 불확실합니다. 다니엘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은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김상수는 다니엘과 함께 작업하며 음악적 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그의 음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상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연주 감각과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고 관절이 아파 건반을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반복과 연습을 통해 서서히 몸이 기억하는 리듬과 선율이 되살아났다. 또한 다니엘은 상수의 음악적 역사와 성격을 이해하며 그가 마음 편히 연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골목에서 경험한 고독과 절망, 배신과 외로움이 여전히 마음속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다니엘의 존재와 진심 어린 신뢰는 김상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골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김상수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다. 떨리던 손끝은 여전히 건반 위에서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긴장보다는 설렘과 기대가 섞였다. 그는 알았다.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음악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제안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김상수에게 있어 15년간 묻혀있던 삶의 재기와 기회의 시작이었다. 그날 골목의 작은 연주가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 펼쳐질 공연, 인정,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과의 재회까지 연결될 희망의 첫 장이 열렸다. 서울 외곽의 작은 연습실. 낡은 피아노와 간단한 장비들만 있는 공간이었지만 김상수에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희망의 무대였다. 다니엘은 옆에서 상수의 손을 살피며 천천히 지시했다. 손목은 힘 빼고 감정에 집중하세요.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굽은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첫 음은 떨리고 불안정했다.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은 근육과 관절, 그리고 기억의 빈 공간 때문에 손끝은 제 멋대로 움직였다. 상수는 순간 좌절했다. 이럴 수가,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아. 하지만 다니엘은 격려했다.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음악은 느리고 천천히 되살려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상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몇 차례 연주를 반복하면서 손끝은 조금씩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계 연습이었지만 점점 선율과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다니엘은 연주 속에서 상수의 숨은 재능을 확인하며 노트에 기록했다. 이 손끝, 경험과 감각이 살아있다. 기억은 잃었어도 음악적 직관은 살아있다. 상수는 연습 중간중간 과거를 떠올렸다. 해외 유학 시절의 콩쿠르, 국제 무대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배신. 기억은 희미하지만 감정은 그대로였다. 그는 음악을 통해 그 모든 시간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연주가 반복될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음악과 하나가 되어갔고, 작은 멜로디에서도 삶의 무게와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다니엘은 연습 중 상수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 이제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실제 공연을 염두에 둔 곡으로 연주해 봅시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최대한 담아주세요. 상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주를 향한 열정이 타올랐다. 피아노 위의 손가락은 굽고 떨렸지만 음악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연습이 끝날 무렵 상수는 손끝에 생긴 작은 땀방울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저 정말 가능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의 연습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상수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느꼈다. 15년간 잃어버린 삶의 일부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연습실을 나서며 상수는 길거리의 추위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음악은 여전히 그의 언어였고 다니엘은 그 언어를 세상에 전달할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이제 그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다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상수는 다니엘과 함께 첫 공식 무대를 준비했다. 서울 시내의 작은 재즈 카페에서 열리는 공연이었다. VIP 손님과 평론가들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긴장감은 더욱 높았다. 상수는 연습실에서 익힌 선율을 되살리며 건반 앞에 앉았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자리 잡았다. 다니엘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격려를 건넸다. 당신의 음악을 믿으세요. 손끝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관객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거예요. 상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과거의 기억, 해외 무대의 경험, 거리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오늘 내 음악으로 나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자. 공연이 시작되자 조명 아래 상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몇몇 손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첫 음이 카페 안을 채우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음 하나하나에는 삶의 무게와 간절함, 그리고 긴 시간 잃어버린 희망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에 마음을 빼앗겼다. 상수는 연주 중간에 잠시 멈춰 손을 뒤로 돌리며 숨을 고르며 다니엘의 눈을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는 상수에게 용기와 집중력을 다시 불어넣었다. 손끝은 점점 더 안정되고 멜로디는 풍부한 감정을 담아 카페 전체를 채웠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어서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 감탄의 목소리들은 상수의 귀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15년간 잃어버린 감정과 인간적 인정, 그리고 음악가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았다. 손끝에서 떨리던 감각은 이제 확신과 자신감으로 변해 있었다. 다니엘은 상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음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상수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 그날 카페 무대는 단순한 첫 공연이 아니라 김상수의 재기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김상수는 여전히 낡은 코트와 구부정한 어깨로 거리 한복판에 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구걸이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을 세상과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다니엘과 함께 준비한 연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낡은 피아노 대신 휴대용 키보드와 작은 앰프를 설치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은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지난 15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다. 처음 몇 음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미약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거나 무심하게 지나쳤다. 하지만 상수는 멈추지 않았다. 손끝에서 나오는 음 하나하나에는 그의 삶과 감정이 녹아 있었다. 곧 주변 군중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의 연주를 촬영하며 단순한 거리 연주를 넘어 감동적인 공연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수의 눈에는 떨림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연습과 경험이 남긴 자신감도 섞여 있었다. 그는 과거 해외 무대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거리에서의 절망을 동시에 떠올리며 그 모든 감정을 멜로디에 담았다. 한 음 한 음마다 그의 삶의 흔적이 담겼고 그 속에는 아들의 존재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이 녹아 있었다. 관객의 반응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연주에 감동했고, 어린 학생들은 연주자의 손끝을 따라 박자를 맞추며 몰입했다. 군중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김상수의 삶과 음악을 함께 느끼는 동료가 되었다. 그때 다니엘은 상수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마다 격려했다. 손끝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완벽함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상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고 풍부한 음이 흘러나왔다. 거리의 소음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연주가 절정에 달할 때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감동을 공유했다. 한 남성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점차 흥분과 감탄의 분위기로 변했다. 김상수의 떨리던 손끝은 이제 확신과 자신감으로 변했고,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닌 삶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다가갔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와 환호는 길거리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연주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공연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김상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인간적 인정과 감동을 온전히 느꼈다. 다니엘은 상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보세요. 음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당신의 진심과 재능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김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세상에 내 음악을 보여주겠다. 거리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의 삶에 새로운 인정과 기회를 여는 관문이었다. 그날 이후 김상수는 거리에서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점차 그의 음악적 존재와 삶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흐르는 멜로디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15년간 잃어버린 시간과 새로 찾은 희망을 담은 생생한 기록이 되었다. 골목의 작은 연주가 이제는 더 큰 무대와 사람들과 연결될 새로운 시작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김상수는 다니엘과 함께 준비한 첫 공식 무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울 시내의 한 재즈 카페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VIP 손님, 음악평론가, 그리고 일반 관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골목에서 거리 연주로 얻은 자신감과 연습실에서 다진 기술이 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높았다. 그는 낡은 코트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억누르며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상수에게 마지막 격려를 건넸다. 당신의 음악을 믿으세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관객에게 전달될 겁니다. 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의 외로움, 거리에서의 좌절, 병과 배신으로 얼룩진 시간, 그리고 음악을 통해 희망을 붙잡으려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감정이 손끝에서 나오는 멜로디로 응집되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서자 카페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 거리에서 온 노숙자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상수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그 모든 시선은 음악에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떨리고 불안정한 음이었지만 금세 선율은 부드럽고 풍부해졌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 하나하나에 그의 삶과 감정, 그리고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관객들의 반응은 서서히 변화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거나 무심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그의 연주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감정을 공유했고, 한 중년 남성은 입을 벌린 채 몰입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며 카페 전체가 상수의 선율에 흠뻑 젖었다. 손끝이 떨리던 상수는 점차 집중하며 자신감과 결심을 되찾았다. 연주 중간
상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니엘의 눈을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는 상수에게 용기와 안정감을 주었고 그는 다시 손끝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곡의 절정에서는 관객들이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그의 연주에 몰렸다. 음악은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삶과 희망, 재기와 진심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 감탄의 목소리는 상수의 귀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인정과 존중을 온전히 느꼈다. 다니엘은 속삭였다. 보세요. 음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음악을 세상에 다시 보여주겠다. 공식 무대 이후 상수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거리 연주로 얻은 인지도와 카페 공연의 성공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은 그의 음악과 삶에 주목했다. 다양한 무대와 행사에서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관객들은 과거 거리에서 경험한 외로움과 절망을 뒤로하고 김상수가 음악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을 함께 느꼈다. 그날 이후 김상수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재기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15년간의 고난과 절망, 그리고 새로 찾은 희망과 삶의 증거가 되었고 세상은 그를 다시 주목했다. 거리의 작은 연주에서 시작된 희망은 이제 공식 무대를 통해 더 큰 세상으로 연결되며 그의 음악적 여정과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재기와 공식 무대의 성공 이후 김상수는 다니엘과 함께 해외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재즈 도시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골목에서 시작된 그의 연주는 이제 국제적 무대에서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는 여정으로 확장되었다. 상수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비행기 안에서 다니엘은 상수에게 공연 일정과 연주 계획을 설명하며 현지 무대에서의 관객 반응과 기술적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손끝의 감각과 마음을 모두 보여주면 됩니다. 음악은 당신의 진심을 증명할 겁니다. 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책임감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해외 공연장에 도착하자 상수는 다시 긴장감을 느꼈다. 관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과 평론가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조명과 음향 시스템, 그리고 화려한 무대 장치가 그를 압도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이미 훈련과 경험을 통해 음악적 직관을 되찾고 있었다. 다니엘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이제 나를 증명할 시간이다. 공연이 시작되자 상수의 피아노와 건반 위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음을 넘어 그의 삶과 경험, 그리고 지난 15년의 절망과 희망을 담았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바라보며 거리에서 경험한 인간적 고립과 외로움을 음악을 통해 느꼈다. 몇몇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멜로디 속에 담긴 삶의 깊이에 감탄했다. 공연 중간 다니엘이 속삭였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공연 후에 가족에게 당신의 소식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가족과의 상처와 갈등이 다시 떠올랐지만 동시에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그리움과 연결의 희망도 솟아올랐다. 공연이 끝난 후 다니엘과 상수는 무대 뒤에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참 동안 주저하던 상수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아들아, 나야. 많이 변했지? 서로의 목소리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상수의 표정 속에서 평생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과 회복되는 자존감을 확인했다. 가족과의 연결, 그리고 음악을 통한 인정과 재기는 이제 단순한 무대 경험을 넘어 김상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록 기억과 세월의 상처를 가진 채 무대에 섰지만 음악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이날 이후 김상수는 해외 무대에서도 점점 더 자신감을 회복하며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인정받았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인간적 열정과 삶의 증거였다. 다니엘과 상수의 협력,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은 그에게 단순한 재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골목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 무대와 가족, 그리고 음악적 성취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뉴욕의 재즈 클럽,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무대, 전 세계에서 모인 관객들 속에서 김상수는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낡은 코트 대신 깔끔한 재킷, 떨리는 손끝은 있었지만 마음속은 지난 연습과 거리 연주, 그리고 서울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니엘은 무대 뒤에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만 보여주세요. 관객은 당신의 마음을 느낄 겁니다. 상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건반 위 손을 올렸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카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관객들은 그의 존재와 연주를 동시에 감지하며 몰입했다. 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15년간의 고통, 거리 생활 속 외로움, 그리고 음악과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선율에 녹아 있었고 청중은 숨죽이며 그 선율을 따라갔다. 연주가 깊어질수록 관객의 반응은 놀랍게 변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점차 몰입했고 감정이 격해졌다. 젊은 커플은 서로 손을 잡고 감탄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중년 남성은 입을 벌린 채 감정의 울림을 느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며 상수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삶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다니엘은 상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보세요. 당신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상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히 과거의 명성과 기술이 아닌 삶의 경험과 진심이 음악을 완성한다는 것을.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상수를 맞이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며 감탄했고 SNS에는 이미 공연 영상이 올라가며 그의 존재가 빠르게 알려졌다. 김상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음악가로서 인정받는 순간을 느꼈다. 다니엘은 그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보세요. 당신의 재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후 상수는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공연하며 재기와 명성을 쌓았다. 그의 음악은 거리 연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단순한 연주가 아닌 삶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함께 느꼈고 그것이 상수를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전설적 재즈 뮤지션으로 만들어 주었다. 해외 공연 도중 상수에게 가족의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그의 성공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상수는 이번에는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듣고 싶다면 이야기해도 좋다. 전화 속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감정이 묻어 있었고 상수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을 내려놓으며 음악과 삶을 통해 재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상수의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은
이제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지난 15년간의 절망, 배신, 병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 찾은 희망과 가족과의 연결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다니엘과 함께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세상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재기를 확립했다. 그날 밤 뉴욕의 재즈 클럽은 상수의 연주로 가득 찼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낡은 손끝이 빚어낸 음악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삶의 증명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거리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이야기는 해외 무대와 가족, 음악적 성취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뉴욕의 한적한 저녁, 김상수는 해외 공연을 마치고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난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향했다. 거리에서의 노숙, 15년간 단절된 삶, 그리고 음악을 향한 열정만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이 기억하는 음악적 기술은 그의 손끝에서 정확하게 살아 숨쉬었다. 그 순간 다니엘이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수 씨, 오늘 연습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일 해외 공연 리허설이 있으니까요. 김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하나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다니엘은 옆에서 묵묵히 그의 연주를 지켜보며 때로는 지휘하듯 살짝 코드를 건드려 리듬을 맞추었다. 호텔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안에 흐르는 선율은 단순한 연주가 아닌 김상수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언어였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음악에 깊이와 감정을 더했다. 다니엘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상수는 긴장감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손끝을 움직이며 자신의 음악을 재확인했다. 이날 연습을 통해 상수는 단순히 연주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음악적 재능을 결합해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니엘과의 호흡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새로운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었다. 음악은 상수에게 이제 외로움의 도피처가 아니라 삶을 증명하고 재건하는 도구가 되었다. 다음 날 상수와 다니엘은 함께 뉴욕 재즈 클럽으로 향했다. 클럽에서의 연습과 준비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상수는 몸의 기억과 다니엘의 조력을 통해 무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지난 세월의 외로움, 절망, 그리고 새롭게 찾은 희망과 용기를 모두 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이했다. 상수는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고르며 다니엘에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 잡는구나.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후 상수는 다니엘과 함께 뉴욕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정식 재즈 공연과 음반 제작을 시작했다. 매주 공연에서 그의 연주는 과거 거리와 고통,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음악적 열정을 증명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 다니엘과의 신뢰와 유대는 상수에게 새로운 삶의 중심축이 되었고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음악과 친구,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 그날 밤 뉴욕의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김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음악과 다니엘이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의미가 있어. 늦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어. 손끝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단순한 연주가 아닌 삶의 재기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뉴욕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김상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다니엘과 함께 연습실로 향했다.
해외 공연과 국내 공연을 거치며 쌓인 자신감과 음악적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연주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다니엘은 피아노 옆에서 미묘한 코드와 리듬을 맞추며 상수의 연주를 살폈다. 상수 씨, 오늘 새로운 곡을 연주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공연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곡입니다. 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색소폰을 잡았다. 그의 몸은 이미 곡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정확한 음이 흘러나왔다. 지난 15년간 거리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무수히 연습한 시간들이 단번에 손끝에서 살아났다. 연주는 점점 깊어졌고 다니엘과의 호흡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작은 연습실 안에 울려 퍼지는 선율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상수의 삶과 고통, 그리고 재기의 기록이었다. 다니엘은 옆에서 조용히 흐르는 선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음악이 당신과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상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음악 연습이 아니라 상수에게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고 다니엘에게는 그동안 함께한 시간의 결실이었다. 이제 공연만 남았네요. 다니엘이 말했다. 상수는 손끝으로 멜로디를 흘리며 대답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지난 세월의 고통은 이제 음악 속에서 살아있을 뿐 삶의 장애물이 아니야. 며칠 뒤 뉴욕 재즈클럽에서 김상수의 공식 공연이 열렸다. 관객들은 그가 거리에서 카페에서 연주하던 전설적인 연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무대 위에서 보는 그의 모습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이었지만 오히려 경험과 감정을 담은 음색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니엘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상수와 호흡을 맞췄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과거 거리에서 연주하던 긴장과 고통, 그리고 재기와 희망이 섞인 선율이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듣기 시작했고 점점 그 음악에 몰입했다. 연주는 클럽 전체를 채우며 감동의 파동을 일으켰다. 공연 후 상수와 다니엘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다니엘이 속삭였다. 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음악과 함께 우리가 만든 새로운 삶이 진짜야. 지난 15년은 그저 준비였을 뿐이야. 그날 이후 상수는 매주 공연을 이어가며 뉴욕 재즈계에서 전설적인 연주자로 자리 잡았다. 다니엘과의 유대는 가족과도 같은 신뢰로 변했고 상수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립했다. 거리와 카페, 그리고 호텔 연습실에서 쌓은 모든 경험이 이제 새로운 삶과 음악으로 연결되었다. 뉴욕의 밤, 아파트 창문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상수는 손끝으로 조용히 선율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음악과 다니엘이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의미가 있어. 늦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어. 그의 멜로디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삶의 재기와 신뢰, 새로운 가족적 유대, 그리고 음악적 완성을 상징하며 관객과 시청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 김상수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는 새로운 장으로 완전히 이어지고 있었다.